김남국 의원이 지금 국회 상임위에도 출석하지 않고 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는 김남국 의원이 어제 오전에 갑자기 가평 휴게소에서 목격됐다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마 의원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평 휴게소에서 포착이 됐고, 그리고 복장도 굉장히 편한 복장. 베이지색의 외투를 걸치고, 그리고 운동화 신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뒷모습만 보여지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지만 함께 가는 사람도 청바지에 반팔 티셔츠, 정말 편하게 여행을 가는지 아니면 일을 보러 가는지는 잘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확인된 바도 없고, 어디로 갔는지도 최종적인 목적지도 드러난 건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동하는 모습에서 포착된 모습은 굉장히 편안해 보였고, 공식적인 행사로 어떤 일정을 하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러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모습은? 글쎄요, 어제가 5월 18일이었죠. 지금 현재 민주당을 탈당하긴 했지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에도 출석하지 않고, 물론 국회는 휴가를 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회의원들, 대통령까지 참석한 그런 5.18 기념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정말 큰 의미 있는 행사인데 아무리 탈당을 했어도 거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본인의 고향도 광주. 물론이죠. 그건 네.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고향이 어디냐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도 참석하지 않고 저렇게 어디 강원도 쪽에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정인지 모르겠지만 언뜻 봐서는 어디 놀러 가는 목장 아닙니까, 그죠? 간편한 편한 목장에다가 운동화 신었고 뒤에 그 트렁크를 보면 여러 가지 캠핑 장비 같은 거 그런 걸 좀 실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국회의원이라는 그에 대해서 의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상임위 회의 중에도 이렇게 네. 코인 거래를 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 본인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자각하고 저렇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송 출연했다고 아까 좀 얘기하셨는데 유튜브에 나갔어요. 그걸 방송에 나갈 수 있나요? 국회의원이라면 기자들이 지금 다 만나고 싶어 하는데 질문하는데 답변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책임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거기다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정식 방송에 나왔고 본인 입장을 얘기하든지 네. 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자기 특정한 그 유튜브 방송에만 나가 자기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얘기하는 것이 곧 좀 있으면 바로 거짓말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차라리 그렇게 편하게 지내려면 국회의원을 빨리 신분을 그만두는 게 여러 가지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희석 대변인님,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의원인가요? 온 국민 불편하게 해놓고 본인만 편하게 지금 간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어제 모습이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일 수가 없죠. 아까 우리 노동일 주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5월 18일.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5.18 기념식장에 가서 희생자들에 대한 이해를 갖췄는데 네. 현역 국회의원이 글쎄요,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편한 차림으로 갔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의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즉 공인 의식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번 사태 관련해서 보여줬던 행동들도 국회의원이라면 응당해야 할 어떤 의무,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지금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네. 이 점을 김남국 의원 빨리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지금 위치 파악은 됩니까? 연락은 좀 닿습니까? 민주당에서도? 글쎄요. 안 이게 닿습니까? 탈당을 했기 때문에 또 하고 글쎄 아마 친한 개별 의원들끼리 연락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공식적으로 연락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미 진상조사팀하고는 이 탈당한 뒤로는 네. 사실상 윤리위 국회 윤리특위에 우리 당에서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징계 절차라고 할까요? 논의를 할 거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가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 어디를 가는 길이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그 최종 목적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 가평 휴게소에서 이동을 하게 됐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을 테고
추가적으로 아마 보도들이 좀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저희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로 징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국민들도 이번 사태를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탈당으로 충분하다라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 정도 됩니다. 31.5%. 그러나 탈당으로 부족하다.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60%에 육박하는 57.9%. 손중혜 변호사님, 의원직 계속 유지해도 괜찮겠습니까? 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국민적인 여론이 이 국회의원이 이제 코인을 전폭적으로 광범위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청렴미부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항상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징계 절차에는 조금 우리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종 사건이나 비슷한 사안에서의 형평성 때문인데요.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또는 주변 사람들까지 다 구속된 정도의 어떤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국회의원직 사퇴라는 전례는 많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고 확정된 판결이 나오고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돼서 실제로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고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평가를 받고 징계를 받거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인데 지금 김남국 의원 건은 여러 가지 이제 추측과 의혹 제기는 많지만 현재 예를 들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 뇌물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누구로부터 언제 받았는지는 구체화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은 불법적인 돈을 받았는지 범죄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어떤 범죄로 어떻게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불법인지가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사안이 명확해진 다음에 어떤 책임지는 모습에는 국회의원직을 사직하거나 네. 징계를 받거나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 논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과거 윤희석 의원이 부친 문제로 이제 사퇴했을 네. 때 그때 얘기가 같이 나오면서 김남국 의원이 그때도 한창 비판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탈당으로 끝날 게 아니라 본인도 스스로 남을 비판했을 때 모습 그대로 자신에게도 좀 엄격하게 잣대를 대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예, 국민의힘 내부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대응하는 걸 보면은 본인의 이 코인 거래 관련한 의혹들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개념을 가지고 대하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면 본인이 뭐 사퇴할 이유도 없는 거고 네. 어느 정도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걸로 이렇게 좀 넘어가겠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겁니다. 국민들께서 57.9% 정도 이 정도로 김남국 의원의 사퇴를 원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것은 네. 정치적으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윤희숙 의원은 본인의 의혹도 아니었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거래 의혹 가지고도 사퇴를 했다. 물론 네. 똑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게 다르니까 국민들께서도 자꾸만 김남국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지금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리라고는 손톱만치도 없고 내부 총질만 열심이다. 김남국 등의 칼찌른 의원들 낙선 운동할 것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내부 총질 정치인 규탄하겠다는 것에 2,100명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코인 범죄자 취급 반대하겠다라는 의견에도 1,670명이나 되는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출당 반대에 대해서는 13,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수박을 먹는 사진을 두고도 이건 사인이다, 일종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명계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수박을 먹었는데요. 이 수박을 먹는 사진을 보고 자, 이 대표가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다. 수박들 모두 발라 먹어주겠다는 그런 사인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급 정치인이라면 다 연출 들어가는 것이다. 김남국에 대한 수박들의 내부 총질이 벌어지고 나서 대놓고 수박을 먹었다는 건 이재명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의도,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습니까? 저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있었고 저게 그 경기도 안성에서 네. 청년 농어민 정책 맞습니다. 간담회를 뭐 했습니다. 트랙터도 타고 하셨던 예, 그때 그날 이항기 네, 이항기. 모내기 시험도 체험도 하셨고 했는데 그날이 되게 더웠어요. 네. 화요일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서울 시내 뭐 경기도 30도까지 육박하고 넘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들 이제 현장 체험 당 대표가 하고 천막을 큰 뭐 저기 야외에 하나 쳐놨습니다. 기자분들도 여러 명 갔었고 갔는데 천막이 비좁을 정도로 많이 모였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농촌 이항기랑 모내기 체험을 가보니까 그 앞에 이 생수 시원한 거하고 너무 더우니까요. 네. 방울토마토 이렇게 하나 하고 네. 수박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저도 옆에서 봤는데 대표가 방울토마토도 드셨어요. 먹었는데 그러면 방울토마토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이제 뭐 여러 지지층 계신 분들은 뭐 저는 뭐 저렇게 뭐라고 저런 해석도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걸 가지고 또 보도를 한 매체들이 아마 그 인터넷 매체 쪽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 느꼈던 거나 이런 건 대표는 그 당원들 간담회를 할 때 이럴 때 직접 열성 당원들이 이런 수박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공개적인 경고를 이건 분열의 단어다 해서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결코 그날 방울토마토와 수박을 먹은 거는 특정한 뭐 이런 거를 메시지를 던진 건 전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좀 전에 소개한 대로 청원 게시판이 있는데 네. 우리 그 민주당 당원들이 그 권리당원만 해도 한 140만 명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억울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목소리를 낸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거나 네.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중에도 뭐 비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당원들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당원들이 비판할 때 좀 과도하게 인신 공격을 한다든지 뭐 성차별적인 용어를 쓴다든지 저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자기 목소리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자기가 목소리를 냈으면은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은 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방송 와서도 민주당 대변인이고 저 개인 이름으로도 얘기하고 나면은 저도 상당히 욕 많이 먹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뭐 제 개인 핸드폰 욕 오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제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도하게 뭐 위협적인 용어만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계가 좀 모호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뭐 그런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딸들의 돈 없는 행태.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장직, 그러니까 제명인의 마을에 이장직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장직을 내려놓으셔라. 그러니까 개딸들과 손절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홍천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명인의 마을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장으로 계시는데 예. 우리 이원욱 의원이 의총 때 얘기했습니다. 그 이장 이제 그만두셔라고. 이장 좀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성 당원들 좀 도가 지나친 거 당원이라면 징계위에 회부하고 당원 아니면은 고발해야 되고 뭐 그런 정도의 조치는 해야지. 뭐 개딸들도 이 대표 말 잘 안 듣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조홍천 의원은 뭐 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도 뭐 어찌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일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게 뭐 이장직이라고 하는 게 뭐 공적직함입니까? 그건 뭐겠습니까? 아니죠. 네. 근데 조홍천 의원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강성 지지층과 결별하겠다고 하는 뭔가 상징적 조치를 취해달라. 뭐 그런 얘기겠죠. 특히 이번에 그 김남국 의원 사태 관련해서 보인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행태,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그래도 조홍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연수원 동기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 비판에도 좀 완곡하게 했어요. 저것도 완곡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정치적으로 빨리빨리 어떤 행동을 취해주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라고 보여요. 특히 이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니까 뭐 내부 어떤 징계 절차가 중단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 당원 단계에 보면 이런 경우에 징계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탈당을 하면 징계 절차를 계속해서 제명에 해당하는 그런 뭘 할 수 있다, 네.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분명히 또 국회 징계 절차도 지금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 다 아시지만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는 그야말로 부지하 세월이고 또 윤리위에 가도 윤리심사위원 자문위원회가 그걸 징계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 그건 뭐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했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조치만 할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바로 본회의에 징계 절차를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절차를 정치적 절차를 좀 확실하게 빨리 취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지난해 거액의 위믹스를 팔고도 잔고가 오히려 줄었다. 뭐 이런 의혹도 나왔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빗썸에서 위믹스를 판 그 시점에 이제 김남국 의원의 계좌를 봤더니 농협 계좌 잔고가 대략 이제 전년보다 한 7억 원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제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요. 사실은 한 명이 여러 가지 계좌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으로 이제 사용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위믹스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이제 대량적인 어떤 금액이 서로 이제 이체되거나 빠진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보도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된 계좌에 대한 그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현재도 분석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네. 분석 과정에서 돈의 흐름이 불일치하거나 수상한 자금이 있다거나 또는 본인 주장과 다르게 거액의 어떤 자금들이 이제 실제로 현금화돼서 수익으로 이제 전환이 됐는데 관련된 소득 신고나 이런 것들이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개인이 사고 팔고 거래를 한 요 내용을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도 없고 저희가 조사할 수도 없고 분석할 수도 없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는 신속하게 분석을 끝내고 그래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사기관의 신속한 정리를 좀 바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상한 거래는 저희가 계속 좀 파봐야겠죠. 또 수상한 거래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월 31일 12시간 동안 빗썸이라는 거래소에서 업비트라는 거래소로 옮겨졌고 그게 다시 클립이라는 또 지갑으로 옮겨졌다. 이게 좀 수상하다. 왜냐? 자, 그래픽 한번 보시죠. 2022년 1월 31일이면 한창 대선 기간이었을 겁니다. 3월 9일 선거 직전에 어마어마하게 바쁜 시기. 그때 새벽 4시에 잠도 자지 않고 빗썸에서 업비트로 위믹스 60만 개 가량을 이체합니다. 총 47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했을 때. 그리고 오후 3시 한창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그 일과 시간에 21차례에 걸쳐서 업비트에서 위믹스를 클립, 지갑으로 44억 원 정도를 21차례에 걸쳐서 이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뭐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빗썸에서 바로 지갑으로 클립으로 가기에는 어려웠고 그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번 거쳐서 갔다는 건데 새벽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21차례나 했다는 것은 혼자 오후 3시에 21차례가 거래가 했던 게 가능할 것이냐. 혹시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윤석 대변인님. 김남국 의원은 이거 해명 잘해야 됩니다. 본인이 안 했다고 해도 이상하고 했다고 해도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안 했다고 했다면은 그럼 대리인이 했다는 얘기죠. 뭐 가까운 사람이 했던 어쨌든. 네. 그렇다면은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이 거래 과정에서는 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은 뭔가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했다, 내가 했다 하면은 이 여기서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당시에 그 치열한 대선전 중간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불려지던 분이 이런 시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여러 차례 거래를 했다. 그럼 도대체 뭐냐? 뭘 했냐? 네. 일을 한 거냐? 네. 아니면 뭐 정신이 어디에 썼던 거냐? 이렇게 이제 비난이 가능한 건데 금액도 보세요. 이게 무슨 44만 원, 뭐 47만 원 이게 아니라 44억 원에 47억 원. 너무 금액이 커요. 그렇다면은 김남국 의원이 원래 재산이 그렇게 많아서 그 정도 금액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적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모든 이 총체적인 비판의 아주 결정판이 이 거래에 대한 의혹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로 해명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과연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제대로 했느냐, 과연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상임이라든지 청문회 자리에서도
코인 거래했던 것도 드러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들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전 재산이 얼마예요? 21억 원 가까이 실시간 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 자산이 9억 1천여만 원 정도인데요. 9억 천여만. 또 그 사이에 한 5, 6천이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세상에 지리하면서 이 코인 거래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일단 불가능한 거죠. 그 이모 발언한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원래 그 방에서 준비한 질문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의원 질문지를 받아가지고 한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청문회지 않습니까? 네. 그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는 거래를 했다는 게 나는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이잖아요. 올라가는 코인 시세에 대한 걱정 이게 들어차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의원의 질문지를 받아서 했다는 것도 사실 믿겨지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흔한지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노동희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정말 의아했던 게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인데요. 이모 교수와 이모 교수를 또 오스트리아와 호주를 네. 아니야 변호사잖아요. 아무리 지력이 뭐 그렇게 떨어진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걸 헷갈린다? 그 개그 소재로 쓰였는데 저는 게 불편했어요, 굉장히. 네. 그걸 단순히 개그 소재로 써야 할까? 왜 그랬을까 하는 느낌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질의 중에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잘 그 인식을 못했던 거겠죠. 아무리 그래도 뭐 이모 교수와 이모를 어떻게 헷갈립니까?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다시 질의했잖아요. 오스트리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맞다고 호주로. 오스트리아인데 그거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이 질의를 빨리 끝내고 빨리 거래를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 그걸 옹호한다고 했지만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옹호해서는 안 되는 거 나온 거죠. 코인 거래 자체는 이제 사법적으로 따져보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온 걸 기다려 보지만 이런 것들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대정부 견제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거의 본업이 코인 거래고 이 대정부 질이나 이런 국회의원의 임무는 부업이었다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걸 옹호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정말로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내부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 절차 계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윤리위원회 그 일특별에 제소했다면 빨리 본회의에 올려서 이런 분들은 정말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넘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초가 된 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취급하고 근데 그게 전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지금 내부 논의를 하고 있고 허황되다. 말이 되느냐. 가상자산 그거 하면 안 된다. 청년들 위험하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이거를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된다. 자, 물론 당시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열풍이 불었던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는 맞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아태협이 발행한 아태 427, APP 427 코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석연치 않다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발언들하고 지금 이 아태협이 발행했다는 APP 427 코인이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이 아태협에서 발행한 코인입니다. 아태협이 어떤 데입니까?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에 이화영 전 부지사와 연관돼서 대북 거래, 불법적인 뭐 대북 송금 이거 관련한 단체 아니겠어요? 여기에서도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네. 당시에 그 코인을 발행했던
아태협의 이 안부수 회장이 이 코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거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북에 가서 북한과의 거래에 쓸 수 있는 그런 가상자산이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발언, 가상자산 관련한 발언, 전 국민에게 코인을 나눠주자는 등, 뭐 P2E 코인 안 하면은 뭐 쇄국 정책 하는 것 같다는 등, 그것과 연계돼서 볼 때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는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듣고 이 연관되는 그 지식을 좀 습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관련된 입장이 적어도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그렇다면은 김남국 의원 관련한 의혹에서도 김남국 네. 의원이 가장 최측근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돼 있지 않느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건 김남국 의원의 단독 플레이로 보기는 힘들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ETF 펀드의 테마 코인들, 네. 그리고 이믹스라든지 이런 테마 코인들이 급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일거양득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참 2030 MZ 세대들에게 관심을 확 끌 수 있는 좋은 한마디로 이 이재명 대선 펀드에 가서 대선 자금도 그걸로 가지고 펀딩이 됐어요, 그냥.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문제는 그냥 뭐 김남국 의원 단독 플레이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한민식 대변인님, 네. 이제 급게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네. 제가 그 앞서서도 영상도 나오고 했는데 다른 분들 말씀했는데 저는 이제 이 코인 거래에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느냐, 뭐 자금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뭐 검찰 수사나 이루어지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상임이나 어떤 이런 활동 기간에 대정부 질문할 때랄지 이런 의심받거나 본인도 인정한 부분은 제가 봐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비판받을 여지가 많고 네. 저도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제가 쭉 이제 기자 생활도 오래 하면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 와서도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참 매섭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선거가 있으면 표로 심판도 합니다. 다만 딱 보시다가 오만하거나 그 선을 넘었으면은 그 제기한 쪽을 또 제재를 하시더라고요. 딱 이런 부분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돌이켜서. 그 옛날에 대선 기간 동안에 뭐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3프로 TV라는 걸 나가서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님이 두 분이 똑같이 나갔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합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자산 시장이랄지 이런 주식 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2021년,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문제, 합법화 문제 얘기 안 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P2E 문제, 이것도 다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당시에 이거 합법화되려고 많은 얘기 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분들은 이 비트코인이랄지 가상자산 문제는 실체하는 문제다. 이거 합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여론이 컸고 당시 과세 유예 1년을 할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왜냐? 20, 30대 젊은이들 뭐 표를 받던 그분들의 열정을 받던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한 3, 4년 전 일이랄지 또 대선 때 일이랄지 앞뒤를 다 잘라버립니다. 대선 기관에 정책 간담회 할 때는 얘기들. 윤석열 후보 따지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어디 가가지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 당시 코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 알아봅시다 하면 저 욕먹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일단은 김남국 의원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법적으로 처벌받고 수사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상임위기관 잘못했죠. 거기에 대해 징계 열어서 하면 됩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제1야당 대표를 대선 때 그럼 저희들도 한번 뒤져볼까요?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뭐 어떤 얘기하고 다녔는지. 그렇게 과도해지면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좀 어느 정도 아무리 정쟁을 하더라도 좀 절제되고 좀 진중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